어머님, 혹시 이분을 아세요? 성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을 건넸습니다. 순이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똑 닮은 남자가 어린 성민이와 함께 서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1987년에. 성민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순이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야기의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정순이는 항상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 알람 시계보다 정확하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면 순이는 옆자리를 습관적으로 돌아봅니다. 벌써 3년째 비어있는 그 자리를 말입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편 사진에 인사를 건네고 나서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시골 마을 30년 넘게 살아온 이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는 일상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적막함이 가슴을 짓누르죠.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면서 순이는 오늘이 주말이라는 걸 떠올립니다. 딸 은주와 사위 성민이 올 날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도 매주 빠짐없이 찾아오는 효자 사위죠.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아, 또 그런 생각을 하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텃밭으로 나갑니다. 상추며 깻잎,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밭이죠. 호미로 풀을 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성민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묘한 감정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위가 남편을 닮았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걸음걸이며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남편과 똑같아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후 2시쯤 익숙한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성민이의 목소리죠. 순이는 급히 앞치마를 정리하고 나갑니다. 어서 와, 성민아. 은주야, 너도. 딸 은주가 성민이 뒤에서 수줍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30대 중반의 은주는 아직도 순이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머님, 이번 주도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성민이가 큰 봉지를 들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40대 초반의 성민이는 늘 정중하고 예의 바릅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예요. 그래.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순이는 또다시 그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성민이가 찻잔을 드는 모습,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까지 남편과 똑같아요. 심지어 말끝을 흐리는 습관까지 닮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몸이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성민이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순이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민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아니야. 괜찮아. 순이는 당황스러워 손을 흔듭니다. 은주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느껴져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순이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고 반찬을 준비하는데도 자꾸 거실에 성민이가 신경 쓰입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그 자리에 성민이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는 모습까지 남편과 똑같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순이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죠. 은주는 자신을 닮았는데 성민이는 왜 남편을 닮았을까요?
은주야, 너희 결혼할 때 성민이 가족들은 어떤 분들이었지? 순이가 갑자기 묻자 은주가 손을 멈춥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합니다. 성민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성민이가 어릴 때 병으로. 그래, 그랬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성민이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거든요. 결혼식 때도 성민이 쪽 하객이 거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둘러앉아 순이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순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성민이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합니다. 그 순간 순이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남편이 된장찌개를 먹을 때 하던 말과 똑같거든요. 심지어 숟가락 쥐는 법까지 똑같아요. 성민아, 순이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춥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면 딸과 사위가 당황할 것 같아서요. 식사를 마치고 성민이는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피웁니다. 순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죠. 성민이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 한 손을 허리에 얹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세까지 남편과 똑같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닮아 있어요. 은주와 성민이가 돌아간 후 순이는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남편과 성민이의 닮은 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죠. 외모는 물론이고 습관과 말투까지 모든 게 비슷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는 없겠지. 순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듭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순이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려요. 여보, 당신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성민이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텃밭을 가꾸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자꾸 그 이상한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치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며칠 전 성민이가 사온 반찬들이 그대로 있어요. 언제나 정성스럽게 고른 음식들을 가져다 주는 사위죠. 고마운 일이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토요일 오후 예정보다 일찍 은주와 성민이가 도착했습니다. 순이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성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다 깜짝 놀랍니다. 성민이가 들고 있는 커다란 가방 때문이에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순이가 물으니 성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합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성민이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입니다. 은주도 뭔가 긴장한 듯 성민이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무겁습니다. 성민이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성민아, 무슨 말인지 편하게 해봐. 순이가 먼저 말을 건네자 성민이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숨긴 게 있습니다. 그 말에 순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숨긴 게? 네. 제 가족사에 관한 건데요. 성민이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냅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가 들어있어 보여요.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은주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척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사진들을 주셨어요. 성민이가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흑백 사진이에요. 순이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똑 닮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아니, 남편 그 자체인 것 같았어요. 옆에는 어린 성민이가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어머님, 혹시 이분을 아세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해요. 분명히 남편인데 성민이의 아버지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민아,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제가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1987년이었어요. 1987년. 순이는 그 해를 선명히 기억합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니던 시기였어요. 몇 달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죠. 어머님, 혹시 아버님께서... 성민이가 말을 꺼내려다 멈춥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순이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남편의 얼굴이 맞아요.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성민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주야. 순이가 딸을 부르자 은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엄마,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성민이가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정말 놀랐어요. 며칠 전에 알았다고?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딸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에요. 어머님, 제가 친척분께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요. 성민이가 다시 입을 열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신 분이 따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어머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순이는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남편이 성민이의 아버지라는 뜻인가요? 그럼 성민이는 남편의 아들이고 은주와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순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에요. 어머님,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분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두 가정을 오가며 사셨다고. 성민이의 말에 순이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남편이 이중 생활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럼 성민이 너는 아마도 어머님의 남편분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죄송하다는 표이 역력해요.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위가 남편의 아들이라니, 그럼 은주와 성민이는... 은주야, 그럼 너희 둘은...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엄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실에 무겁고 긴 침묵이 흐릅니다. 세 사람 모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거든요. 순이는 사진을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분명히 남편의 얼굴이 맞아요. 그리고 성민이가 남편을 닮은 이유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성민이가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순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분노와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과 사위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날 밤 순이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성민이와 은주가 돌아간 후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충격적인 사진과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들고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입니다. 답을 해주지 않아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이는 결심을 합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고요. 남편의 과거를 파헤쳐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순이는 오랜만에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남편과 같은 또래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순이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나? 이장님 부인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순이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모, 혹시 우리 남편 젊었을 때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남편 이야기? 갑자기 왜? 그냥 요즘 꿈에 자주 나타나서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 순이는 적당한 핑계를 댔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이장님 부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젊었을 때 참 잘생겼지. 마을에서도 소문난 총각이었어. 그런데요? 순이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그 양반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데서 일 많이 했거든. 서울이며 대구며 몇 년씩 나가 있을 때가 많았지. 순이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성민이가 말한 시기와 일치하는 것 같아요. 1980년대 중반쯤엔가. 그때 대구에 있으면서 거의 집에 안 왔었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장님 부인의 말에 순이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성민이가 태어나고 자란 시기거든요. 혹시 그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장님 부인이 잠깐 망설입니다. 순이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지난 일은 지난 거 아니야? 이모, 제발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순이의 간절한 부탁에 이장님 부인이 한숨을 쉽니다. 사실 그때 소문이 하나 있었어. 대구에서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는. 그 말에 순이는 머리가 띵해집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하는 소리였거든. 이장님 부인이 얼른 덧붙이지만 순이에게는 이미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남편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책상 서랍, 심지어 다락방까지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낡은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남편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일에 관한 내용이지만 중간중간 개인적인 메모들도 섞여 있습니다. 1987년 3월 성민이 7살 생일. 순이는 그 줄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글씨로 성민이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1986년 12월 영이 아프다고 연락. 병원비 부족. 영이라는 이름도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 성민이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순이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두 가정 모두 지켜야 한다. 성민이가 아빠를 찾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순이는 수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과 결혼한 후에도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은주에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은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이는 힘겹게 대답합니다. 은주야, 엄마가 뭔가 찾은 게 있어. 뭘 찾으셨는데요? 아버지 수첩. 거기에 성민이 이야기가 나와. 전화 너머로 은주의 놀란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성민이 생일까지 적혀 있어. 그리고 영이라는 여자 이름도. 순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저희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내일 와. 순이는 전화를 끊고 다시 수첩을 들여다봅니다. 남편의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순이는 남편 사진을 보며 울먹입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성민이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이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내일 와서 이야기하자. 밤이 깊어가도 순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할 때, 며칠씩 연락이 안 될 때, 그때마다 다른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은주와 성민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순이는 더 큰 문제를 깨닫습니다. 만약 성민이가 정말 남편의 아들이라면 은주와 성민이는 이복 남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순이는 고개를 젓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이는 잠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꿈에서도 남편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는 없어요. 성민이와 은주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말이에요. 월요일 오후 은주와 성민이가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거실 탁자 위에 남편의 수첩과 그동안 찾아낸 자료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성민이가 들어오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루 만에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요. 은주도 눈이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앉아, 둘 다. 순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하루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은주가 말하려 하자 순이가 손을 들어 막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봐. 순이가 남편의 수첩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성민이와 은주는 그 내용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어요. 이게 아버님 글씨인가요?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래, 너 아버지 필체야. 순이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성민이는 수첩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정말 저는 아버님의 아들이었던 거군요. 그런 것 같구나. 순이의 말에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은주가 울먹이며 말하자 순이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은주야,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몰랐던 일이잖아.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복 남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민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묻습니다. 일단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순이가 말하자 성민이와 은주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 제가 아는 친척분께 연락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성민이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삼촌, 저 성민인데요.
어제 말씀해 주신 아버지 이야기 혹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리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성민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성민이가 전화를 끊고 순이와 은주를 바라봅니다. 삼촌 말씀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분이 아직 살아계신데요. 뭐라고? 순이가 깜짝 놀랍니다. 성민이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니요. 대구에 혼자 사신다고 하는데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성민이의 말에 순이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남편의 다른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가서 직접 물어볼게요. 성민이가 일어서려 하자 순이가 말립니다. 아니야, 내가 같이 가겠어. 어머님이요?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순이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주야, 엄마는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순이와 성민이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순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구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성민이가 경비실에서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702호. 성민이가 중얼거리며 번호를 확인합니다. 순이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성민이? 문이 열리고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순이는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거든요. 어머, 성민이 맞구나. 이렇게 큰 줄 몰랐네. 여자가 성민이를 반갑게 맞으며 순이를 바라봅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 장모님이세요. 성민이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영이라고 불러야 할 여자는 순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혹시 순이 씨세요? 그 말에 순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 역시 사진으로 많이 봤거든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진으로요? 네. 그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순이 씨 사진을. 그 말에 순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남편이 자신의 사진을 다른 여자에게 보여줬다는 뜻인가요? 일단 들어오세요. 이야기가 길 것 같은데. 영희가 문을 열어주며 말합니다. 순이와 성민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알고 있는 그 사진보다도 더 젊은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정말 그분의 부인이셨군요. 영희가 차를 준비하며 말합니다. 순이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많이 하셨어요. 순이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말에 순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의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 세 사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순이는 찻잔을 들고 있지만 입에 대지도 못하고 있어요. 순이 씨,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하는 모습에서 오랫동안 짊어져 온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미안하다고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네. 그분과 만나면서 항상 순이 씨 생각을 했거든요. 모르고 계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분이 결혼하신 분이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그분과 함께 사셨어요? 순이의 질문에 영희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합니다. 성민이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답을 기다려요. 저는 그분을 사랑했거든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다고요? 남의 남편을 알면서도?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무리 차분하려고 해도 분노가 올라와요. 순이 씨,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분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민이가 있으니까. 영희가 성민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성민이는 어머니와 순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성민이는 정말로. 순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분의 아들이 맞아요. 그 순간 순이는 머리가 핑 돌 것 같았습니다. 딸의 남편이 남편의 아들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님.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순이를 부르지만 순이는 대답할 힘도 없어요. 순이 씨, 저희도 성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영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결혼한다고요? 그럼 당신들은 은주와 성민이가 결혼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성민이가 결혼 전에 신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영희가 말을 멈춥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은주 씨가 순이 씨를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물어봤더니 순이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민이가 장모님 성함이 정순이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이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이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알면서도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 씨,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민이는 은주 씨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영희가 변명하듯 말하지만 순이에게는 모든 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랑했다고요? 이복 남매끼리 결혼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머님. 성민이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희도 몰랐다고요. 성민이의 절규에 순이와 영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성민아. 영희가 아들을 달래려 하지만 성민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주를 정말 사랑해요. 이복 남매든 뭐든 상관없어요. 성민이의 말에 순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관없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머님, 혈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너희들은 남매야, 남매. 순이가 소리치자 성민이도 맞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의 말에 성민이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은주는 어떻게 돼요? 은주도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은주는 내가 설득할게. 순이의 말에 성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 영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순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유언? 네. 만약 성민이가 결혼하게 되면 순이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순이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유언이라니. 살아있을 때는 왜 말 안 했어요? 그분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두 가정 모두 지키고 싶어 하셨거든요. 지키고 싶어 했다고요? 나를 속이면서. 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이 씨, 그분은 정말로 두 분 다 사랑하셨어요.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가능해요? 순이가 반문하자 영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민이가 울면서 물었지만 순이는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 순간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에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성민이랑 잘 만나셨어요? 은주의 목소리를 듣자 순이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은주야, 엄마가 곧 집에 갈게.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순이는 전화를 끊고 영희와 성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순이와 성민이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순이의 머릿속은 온통 영희와 나눈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순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자. 성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침묵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은주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남편의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어요. 엄마, 성민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은주가 다가오려 하자 순이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순이는 영희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은주에게 전했습니다. 성민이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이복남매라는 거예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 순이의 대답에 은주는 성민이를 바라봤어요. 성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정말이야? 은주야, 미안해. 성민이의 사과에 은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뭘 미안해? 너도 몰랐던 일인데. 은주가 성민이의 손을 잡으려 하자 순이가 막아섰습니다. 은주야, 안 돼. 왜 안 돼요, 엄마? 너희들은 남매야. 이제 그만이 뭐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혼해야 한다. 순이의 말에 은주와 성민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 그래. 이런 관계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순이의 단호한 말에 은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싫어요. 절대 싫어요. 은주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현실이요? 저희가 5년 동안 사랑하며 살아온 게 현실이에요. 은주가 소리치자 순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랑이야.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너희들은 남매야, 남매. 모녀가 소리치는 사이에 성민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요. 성민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성민아. 은주가 남편을 바라보자 성민이가 일어섰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은주는 여기 있고 저는 나가겠어요. 성민이의 말에 은주가 달라붙었습니다. 안 돼. 어디 가려고 해? 은주야, 어머님 말씀이 맞아. 우리는 함께 있으면 안 돼. 성민이가 은주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은주가 더욱 꽉 붙잡았어요. 싫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은주야. 5년이에요. 우리가 함께 산 게 5년이라고요. 그게 다 의미 없어요? 은주의 절규에 순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은주야, 엄마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요? 꼭 이혼해야 해요? 은주가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관계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왜 없어요? 아무도 모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주의 말에 순이는 더욱 화가 났어요. 아무도 모르면 된다고? 그게 말이 돼? 네. 저희만 행복하면 돼요. 은주야, 정신 차려. 순이가 딸을 다그치자 은주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엄마가 정신 차려요. 아빠도 모르고 살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아빠도 비밀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의 말에 성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은주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왜 없어요? 잘못된 일이잖아. 성민이의 말에 은주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마요.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라고 하지 마요. 은주야.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은주가 성민이에게 매달리자 성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은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면 돼요. 은주의 간절한 부탁에 순이가 개입했습니다. 은주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양심이 있잖아. 양심이요? 양심 때문에 행복을 포기해야 해요? 행복? 순이가 반문하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건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모르고 사는 게 나쁜 건가요? 은주의 질문에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남편의 비밀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때 성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시간? 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성민이의 말에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을 준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성민이의 솔직한 말에 순이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일주일만 주세요. 일주일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성민이가 간청하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떨어져 있어야 해. 엄마. 은주가 항의하려 하자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 성민이가 은주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은주야, 어머님 말씀이 맞아. 우리도 각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성민아, 괜찮아. 일주일만 기다려줘. 성민이가 짐을 챙겨서 나가려 하자 은주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하지만 성민이는 은주를 달래며 집을 나섰어요. 순이와 은주만 남겨진 거실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그동안 은주와 함께 집에서 지냈지만 모녀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은주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밥 좀 먹어라. 순이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해도 은주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순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상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성민이는 그동안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은주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은주야, 사랑해. 포기하지 말아줘. 성민이의 간절한 메시지들이 계속 왔지만 은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되는 날 성민이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이와 은주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은주야. 안녕하세요. 성민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했나 봐요. 앉아. 순이가 말하자 성민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성민아, 은주야, 미안해. 일주일 동안 연락 못해서. 성민이도 은주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봤니? 순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성민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뭘로 결정했는데?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에 은주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이혼한다고? 은주야, 미안해. 성민이의 사과에 은주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미안해? 그게 끝이야? 5년을 함께 산 게 그게 끝이라고? 은주야, 우리는 잘못 만났어.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성민이의 말에 은주가 소리쳤어요. 운명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만난 게 잘못이라고? 아니야, 만난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잖아. 그래서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은주의 말에 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주야, 중요한 거야. 아무리 사랑해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 선이요? 그런 선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은주가 엄마를 향해 소리치자 순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너는 정말. 엄마, 저는 성민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은주의 절규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간절함이 전해졌거든요. 그때 성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도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하지만은 없어요. 은주가 성민이에게 달려들어 안겼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요. 성민이는 은주를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우리 도망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아요. 은주의 제안에 순이가 깜짝 놀랐어요. 도망가겠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마.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은주가 성민이를 바라보며 간청했어요. 성민아, 우리 그렇게 해요. 여기서 멀리 떠나요. 성민이는 은주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흔들렸습니다. 은주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순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돼요? 은주가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뭐가 될 것 같아? 평생 숨어서 살겠다는 거야?
숨어서라도 함께 있으면 돼요. 은주의 말에 순이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야? 사람이 할 일이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아빠의 비밀을 모르고 산 게 떳떳해요? 은주의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모르고 사는 것도 알고 숨어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은주의 반박에 순이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당신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성민이는 은주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떻게 해? 어머니는 은주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 순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사랑해봤잖아요. 아빠를 사랑했잖아요. 그래, 사랑했지. 그럼 제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은주의 말에 순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 저는 성민이가 이복 옷 받은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은주의 고백에 순이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은주야,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니면 도망갈 거예요. 은주의 최후 통첩에 순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민이도 은주의 결심을 보고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님, 저도 은주와 같은 마음입니다. 성민아, 너까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주 없이는 못 살겠어요. 두 사람의 결심에 순이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순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비밀, 딸과 사위의 관계,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하지만 혈연 관계는 어떻게 해? 순이의 마지막 질문에 은주가 대답했어요. 혈연 관계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순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간절함과 성민이의 결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간을 좀 더 달라. 순이가 간신히 말했어요. 엄마, 내일까지 생각해 볼게. 순이의 말에 은주와 성민이는 마지막 희망을 가졌습니다. 과연 순이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날 밤 순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도 시계 소리가 똑딱거려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에요.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순이는 평소처럼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딸과 사위의 운명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거든요. 엄마,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일찍 일어났구나. 잠이 안 와서요. 은주도 순이와 마찬가지로 밤새 고민했나 봅니다. 은주야. 네, 엄마. 정말로 성민이를 포기할 수 없어? 순이의 질문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못하겠어요. 이복남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냥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은주의 단호한 대답에 순이는 또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은주의 질문에 순이가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궁금해서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 살았다는 걸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은주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텐데 그래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민이가 이복 오빠라는 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미워하거나 싫어지지는 않아요. 은주의 말에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순이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를 따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오후에 성민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젯밤의 대화 이후 답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결정하셨나요? 성민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너희들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순이의 말에 은주와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사랑해요. 은주가 대답하자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상한 관계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성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순이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살겠어요. 은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평생 숨어서 살겠다는 거야? 네, 필요하다면. 두 사람의 결심을 보고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구나. 네, 어머님. 순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해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해해 줬을까? 네, 아빠도 사랑 때문에 두 가정을 꾸리셨잖아요. 틀렸지만 사랑이었잖아요. 은주의 말에 순이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님,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이복남매라는 건 정말 우연이에요. 운명이 저희를 이렇게 만든 거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성민이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운명이라. 네, 저희가 만나서 사랑하게 된 것도 운명이고 이복남매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운명이에요. 성민이의 말에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순이에게 전해졌어요. 순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순이의 질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순이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알겠다. 그 말에 은주와 성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엄마는 모르는 척 하겠어. 순이의 말에 은주가 엄마에게 달려들어 안겼어요. 엄마, 고마워요. 성민이도 순이에게 깊숙이 절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순이의 말에 두 사람이 긴장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키면 안 돼. 그리고 평생 이 비밀을 지켜야 해. 네, 약속할게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성민아. 네, 어머님. 은주를 더욱 소중히 해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를 선택한 거잖아. 네, 평생 소중히 하겠습니다. 성민이가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순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옳은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순이의 말에 은주와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성민이가 말하자 순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먹어라.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어요. 밤이 되어 은주와 성민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순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운명 앞에서 흔들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혈연보다 마음이 더 소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순이 어머님의 선택에 공감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